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이마 클라우디아입니다. 지난 시간 기본적인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견들을 모아서 명쾌, 통쾌, 상쾌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후 연금 수령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고객이 공사의 지사에 방문해서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치면 표준 처리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통상 2-3주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되나요? 현재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로서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주택연금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고 현재 입법 추진을 위해 개정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주택연금을 들면 현재 내 집값보다 손해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돌아가신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액의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신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등락에 따라 가입자나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견입니다. 나이 들어서 내 명의로 된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명의 뺏길까봐 걱정이에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여 말해볼게요. 내 명의로 내 집에서 평생 돈 받으며 삽니다. 즉 100세 시대 시점이 예상 집값에 대해 내 명의는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 자체가 한국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목돈이 필요할 때면 개별 인출금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주택 수선비, 자녀들이 결혼자금, 의료비 같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인출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총 연금 금액의 50%를 인출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 쓰시는 만큼 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적어지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목돈을 다시 갚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원래의 연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견입니다. 집값 오르면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통상적으로 집값의 등락에 따라 때마다 재산을 재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월 지급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 대로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월 지급금이 불만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 3년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신중한 결정을 도움드리기 위해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 반영 안 합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매년 일정 비율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모형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일찍 죽으면 손해다. 정답은 X. 우리가 200살 정도 꾸준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먼저 가게 됐다. 그러면 남은 부분을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배우자도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더라도 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 집에 관련된 매각을 하고 관련된 정산을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장수하면 자식들이 토해내야 한다. 정답은 X. 토해내지 않습니다. 오래 사셔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수령했어도 절대 토해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던 집값이 원래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금은 계속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 살아야 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X. 주택연금은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맞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둘 중에 한 명은 꼭 거주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살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사의 허락을 얻어 일시적 아니면 영구적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나 배우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입원하거나 자녀들이 복량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 가입자나 배우자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활동 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이사도 가능한데요. 이사를 갈 경우에 담보주택이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이 된 주택이 가격에 따라서 일부 연금이 줄거나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는 주택연금에 가입 못한다? 정답은 X. 가입한다입니다. 그전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주택연금이 가입되었는데요. 올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든든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대비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한 시점이 집값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고 적당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연금에 관련된 상세 정보와 함께 예상연금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삶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이마 클라우디아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과 공유는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한 행복입니다.